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짐벌 카메라 스냅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최근 제 영상까지 보시면은 그 댓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리뷰를 보고 내가 그 제품을 샀어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으슥해지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과연 이분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존재는 되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담감을 느끼죠. 아무래도 책임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알려드려서 제가 욕먹지 않게끔 스스로 욕먹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제품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뭐 분석도 하고 관찰도 하고 또 실사용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하느라 두 번째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추려놓은 각각 6가지의 단점과 장점을 추려놓은 걸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만들었죠. 팅크웨어라는 국내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이 좀 원활할 겁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은 이런 DJI 포켓이나 기타 뭐 페이유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은 다 해외산이죠.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소통도 조금 서투를 수밖에 없고, AS를 받거나 사후 관리를 받을 때도 번거로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국내 기업이니까 AS 사후 관리 쪽으로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아마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바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DJI 포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선 모듈을 따로 사야 되죠. 멀티 핸들이라는 걸 따로 사야 돼요. 크리에이터 콤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또 이걸 따로 사면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무선 모듈, 그리고 스피커, 심지어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예, 3.5mm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크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이제 트래킹 모드예요.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는 요즘 제품들, 요런 짐벌 제품들은 트래킹 모드를 다 지원하죠. 하는데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되느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포켓보다 훨씬 좋아요. 좋고, AI 트래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만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내 얼굴도 등록이 가능하고, 그래서 켜서 딱 하면은 등록된 내 얼굴을 먼저 잡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잘 놓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진짜 칭찬할 만하고, 이쪽 기술도 우리나라가 꽤 좋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2인치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켓2보다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구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죠. 물론 이 액정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 해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 워낙 달라요, 디자인은. 그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디자인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형태라면 모자 모임 포켓, 예, 모자 모임 포켓처럼 측면에다가 달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뭐 그거는 제조사마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어쨌든 2인치 액정은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를 보거나 피사체를 보거나 할 때도 아무래도 작은 액정보다는 더 유리하죠. 거기다가 이런 제품 패션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한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바로 교체형 배터리죠. 밑에를 이렇게 누르면 배터리가 나옵니다. 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포켓2는 내장, 그리고 스냅지는 외장 배터리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자에 따라서 내장, 외장 뭐 이런 거 어느 정도의 일장일단은 다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때까지 쭉 잘 써왔지만 내장 배터리다 보니까 충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생기더라고요. 집 앞에 뭐 가볍게 나갈 때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제가 실제로 여행할 때 써봤거든요. 이 1080 FHD로 찍어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서 가령 맛집에 가거나 뭐 어떤 카페에 가면은 틀림없이 충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충전하고 있고,
뭐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외장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분의 배터리를 사놓으면 전원 공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죠. 그래서 지출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장용 배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바로 트리거 버튼이에요. 보시면 여기 뒤에 권총의 방아쇠처럼 트리거 버튼이라 부르는데, 이 버튼이 있어서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게 안 써본 분들은 뭐 저게 큰 차이가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극대화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짐벌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거 하나 때문에 요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점에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번 누르면 락 상태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내 마음대로 잠금 형태로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고, 두 번을 누르면 당연히 이제 원상복귀, 그러니까 앵글이 정중앙에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을 누르면 셀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편의성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맞으니까 이것도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 6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느린 부팅 속도와 롤 측의 움직임이 고르지 않다는 겁니다. 속도 문제예요, 둘 다.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차후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부팅을 한번 볼게요. 부팅 속도가 두 개 다 똑같이 눌러볼게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 헤드가 서 있는 자체가 이제 부팅이 된 거잖아요. 스탠바이가 얘가 훨씬 빨라요. 얘는 상대적으로 제가 써본 짐벌 중에서도 좀 느린 쪽에 속해요. 근데 부팅 속도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찍을 일 우리 실생활에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포켓2하고 뭐 굳이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진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하잖아요. 우회전을 하면 그 속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뒤틀었을 때. 근데 방향 전환에 있어서 스냅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쪽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커브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을 때 액션캠은 앵글 그대로가 따라오는데, 짐벌 같은 경우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제가 이미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바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죠. 부드럽게 따라오고 딱 중앙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실제가 아니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을 때 90도잖아요. 이렇게 보면 90도인데 80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속 5로 이렇게 와요. 동일하게 오는데, 이제 나머지 10도에서 시속 뭐 2, 3,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중앙의 센터에 딱 맞춰서 피사체를 찍어야 되는데, 끝에 머리에서 이게 속도가 균일하지 않으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미 피사체는 와서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앵글에는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석에. 왼쪽이든 뭐 오른쪽이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풍경을 찍을 때는 괜찮은, 좀 가까이 있는 피사체라든지 뭐 사람 또는 동물, 특히 동물이나 아이들을 찍을 때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셀피를 찍을 때, 제가 이걸 들고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을 했다. 그러면 제 얼굴이 중앙 센터에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데, 조금 옆으로 비껴나더라도 최대한 중앙에 와줘야 되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촬영 시의 기동성이 꽤 떨어지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어두운 조리개 값입니다.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리개 값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 또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리개 값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카메라 렌즈의 밝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F 뭐 1.4, 1.6, 1.8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보통 액션캠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리개 값이 2.2 또는 2.4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포켓2 같은 경우는 1.7을 채택하고 있고요. 스냅즈 같은 경우는 2.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밝은 거고 얘는 어두운 겁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니까 뭐 수동 모드가 잘 된다라거나 뭐 다른 기능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래도 어두운 렌즈를 써도 어느 정도 우회가 가능하고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좀 미비하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큰 문제들을 만들어요. 어떤 문제냐? 그늘진 곳에서 촬영을 하면은 정말 꺼멓게 나와요. 꺼멓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들고 밤에 나가서 찍으면요, 흔들림은 좋다고 해도 정말 어두워요. 조금 거짓말 못해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눈 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 근데 눈 뜨고 웃으면 이빨하고 눈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둡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사실 불리합니다. 근데 이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어두운 조리개라도 조금 원활한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기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처럼 퀵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동영상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노출만이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수동이라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수동 모드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기 때문에 ISO 값을 바꾼다거나 다른 기타적인 부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리면 이렇게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영상이죠. 보시면 자, 사진, 이 뜨는 속도를 좀 보세요. 사진 조금 빠르게 뜨죠. 근데 영상일 경우에 한참 걸립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가 안 된 건지 뭔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정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보면 확연하게 기능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자,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결 설정 가면은 뭐 말 그대로 와이파이나 뭐 기타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촬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촬영 설정이 그런 거겠죠. 퀵샷, 상압 안전, 뭐 마이크 설정. 마이크 설정도 웃겨요. 기본하고 확장음밖에 없는데 확장음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리 증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외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보시면 기타 설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LCD 끄거나 뭐 이런 건데, 날짜 설정, 날짜도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날짜하고 시간을 설정해야 돼요. 자, 시스템 정보는 뭐 볼 게 없죠. 말 그대로 시스템에 가는 거고, SD 카드 포맷 뭐 이런 거니까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능이 상당히 빠져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단점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기본 구성품 중에 스냅지의 케이스가 그냥 단순히 파우치예요. 천으로 된 파우치예요. 극세사로 된 파우치인데 요거는 조금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는 짐벌이에요. 액션캠이 아니에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뭐 대강 아무데나 넣어도 막말로 굴러다녀도 걔는 이렇게 손상이 크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축부터 헤드까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민감하단 말이죠. 그리고 얘를 떨어뜨렸을 때 머리 쪽 어디를 부딪히면 고장날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그래서 DJI 포켓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오즈모 포켓 때도 그랬잖아요. 요런 케이스를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서 사실은 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헤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꼭 이런 형식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헤드만이라도 이렇게 감싸서 잡아줄 수 있는 뭐 프로젝터나 아니면 뭐 커버, 캡 이런 것들을 기본 구성품에 넣어주는 게 더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따로 별매로 하드 케이스를 팔긴 팔더라고요. 파는데 굳이 그걸 갖다 돈 들여서 또 그걸 산다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몸값이 이제 크리에이터 콤보가 아닌 싱글 패키지, 얘 싱글 패키지보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구성을 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바로 배터리 구동 타임입니다. 제가 이걸 가득가득 완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10초 이제 지나고 있죠. FHD 30프레임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펙표를 보면은 FHD에 3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에 120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웃긴 게, 가로 열고 LCD를 끄고 테스트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2인치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인데 별 의미가 없게 됐어요. 누가 LCD를 끄고 촬영을 하겠냐 요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LCD 밝기를 제가 반 조금 넘게,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한 60%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1시간이 조금 넘으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촬영하는 동안 알 수가 없습니다. 촬영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면에. 어떤 상태 표시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없어져서 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웃긴 거는 꺼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깜빡깜빡 한다던가 어떤 표시가 없어요. 그냥 푹 고개를 숙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스냅지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2000mAh예요. 그러니까 고프로 히어로 10보다 조금 더 많아요. 고프로 히어로 10의 배터리가 아마 제 기억에 170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LCD를 꺼놓고 이걸 촬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렇게 해서 120분을 확보할 거면 이제 그 이하라고 무조건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또 그렇게 찍는다고 한들 그러면 2인치 액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제가 최대 밝기도 아니고 한 60%로 맞춰놓고 액정을 갖다 60%의 밝기로 맞춰놓고 촬영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마음 놓고 쓰려면은 이 여분 배터리를 못해도 한 3개는 쟁겨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단점은 스냅지의 전용 액세서리 가격이에요. 요거는 정말 저로서도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제품 사면서 3가지의 액세서리를 제공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찬받은 게 아니고요. 제품을 사면 제 기억에 2월 말까지였나요? 2월 말까지 그 안에 산 사람들은 3가지의 액세서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어떤 사은품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백팩 마운트, 백팩 이렇게 다는 거죠. 마운트랑 그리고 마이크, 외장 마이크랑 그리고 삼각대가 나와요. 삼각대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판매하고 있는, 별매로 판매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안 써본 걸 다 아는 양 요건 이래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 제가 받은 것부터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백팩 마운트,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방을 매면 가방에 이렇게 여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가방 줄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방 줄에 이렇게 넣고 채우는 거죠. 채우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파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따로 나와 있는 건데 이 나사를 돌려서 여기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해서 어떤 식이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꼽으면 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가방에 맸으면 이렇게 그냥 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상당히 편의성이 있긴 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걸었을 때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냥 이게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백팩만 메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크로스도 매잖아요. 크로스를 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야지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시중에 알아보시면요, 검색만 해봐도 이런 백팩 마운트 중에 이게 돌아가는 게 많아요. 많은데 얘는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이 뭐 나쁘진 않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가격이 지금 43,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43,000원이나 합니다. 43,000원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마다 좀 입장이 다를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은 다른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재질적인 부분에서 43,000원이나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게 외장 마이크입니다. 얘예요, 얘. 지금 제가 데드캣을 씌워놨는데 이렇게 스펀지 타입도 있어요.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뽑아서 이걸 연결해 놨는데, 연결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요. 기역자로 이렇게 꺾이죠. 꺾이니까 제품에 뽑아서 나를 향하게, 이렇게 나를 향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면 이렇게 돌려서 상대방 쪽으로 향하게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요. 데드캣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감이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라나? 예. 여기 뭐 라이터로 지져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전부 다 감싸줘야지 쉽게 빠지지 않는데 반만 씌우고 있어요. 반만.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분실의 위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 다 해봤거든요. 해봤고,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내장 마이크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외장 마이크 같은 거 꼽으면 더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찍는 캠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소리가 나는 입과의 거리가 짧죠. 구간이 짧기 때문에 마이크는요, 정말 쓸데없는 마이크 빼고는 웬만한 마이크들은 소리가 나는 곳하고 가까울수록 그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록 좋단 얘기죠. 이렇게 멀어질수록 안 좋아요. 근데 이 정도 한 2, 30cm 정도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꼽아보니까 이걸 왜 꼽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소리의 집중력이랑 응집력, 뭐, 요런 게 좋지가 않아요. 내장 마이크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 소리 좋은데? 뭐, 요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요게 가격이 38,000원으로 나오네요. 요게 38,000원입니다. 저 같으면 요걸 안 사고 검색을 해서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좋은 게. 그런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백팩 마운트 그리고 이 마이크는 애교예요. 애교고, 자, 이거는 미니 삼각대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네, 제품명 해갖고 이게 알루미늄 타입의 스티커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름대로 좀 멋있죠? 멋있는데 제가 이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금속 재질인가? 또는 이게 뭐 이렇게 다리를 열면 또 다른 어떤 시스템적으로 열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했냐면 가격이 28,000원이에요, 이게. 28,000원입니다. 근데 실제 받아서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에서 나오는 미니 삼각대하고 크게 뭐가 차이가 없어요. 시스템도 똑같고요. 재질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조금 마감이 좀 좋다? 정도뿐이지 이게 왜 28,000원이나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까지도 궁금증을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게 뭐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거의 뭐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사요. 사니까 누가 이걸 사겠냐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28,000원으로 측정이 됐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냅지에 대해서 장점, 단점 각 6가지씩 좀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내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좀 잘 나가기를 좀 응원하는 마음인데 그건 제 사심이고요. 지금 제 채널에서는 정확하게 중립에 서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소비자 그리고 사용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냉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부분들 생각해보면 사실 피해가지 못할 단점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 이게 팅크웨어라는 제품이 짐벌이나 카메라 쪽에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브랜딩된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JI라든지 뭐 샤오미 쪽이라든지 뭐 다른 외국 브랜드하고 견줬을 때 거기를 이렇게 밟고 올라갈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고객이 선택할 때 그만한 경쟁력이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른 제품 비해서 꽤나 저렴하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품만큼 성능과 기능이 뭐 비슷하다든가 또는 뭐 구매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액세서리가 많거나 저렴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품 가격은 DJI 포켓 싱글 패키지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아까 보셨죠.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이 본체에서 봤을 때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뭘 잘못 보고 있나 라는 생각에 전용 앱을 연결해서 봤었어요. 왜냐하면 전용 앱으로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들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없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액세서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6번째 단점으로 여기서 제가 판매하는 마이크로 SD를 봤거든요. 봤는데 64기가 짜리가 90,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 옵션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64기가가 90,000원, 128기가가 12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왜 이렇게 기획을 했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사용자로서 요거는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미 영상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것도 좀 빠르게 정리만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